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자, 보시죠. 자, 성립 요건. 아까 똑같죠? 토지와 건물이 누구? 동일인의 소유. 한 명의 소유일 때,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이죠.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이렇게 된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매매, 증여, 귀속 재산의 불화, 강제 경매, 공유물의 분할,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공매의 사건이죠. 이럴 경우에 다 해당이 된다. 기타 원인에, 매매 등 기타 원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아까 법정지상권은 뭐였죠? 저당물은 뭐에? 경매에 의할 때만, 경매의 사건일 때만 된다고 했는데, 관습법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처분 당시에 매매 등의 매매 원인 내지는 기타 원인이라고 했죠? 근데 그 기타 원인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증여, 귀속 재산의 불화, 강제 경매, 공유물의 분할, 공매,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경매라는 어떤 좀 한정된 분야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을 포괄해버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3번의 중요 판례를 보면,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 똑같은 말 나오죠, 계속.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판례에 이렇게 나왔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고. 뭔 말이야? 이래나 저래나 다 된다는 소리예요. 참 웃기죠? 참 웃겨.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아시겠죠? 법정지상권이 이런 건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의 매매 기타 원인으로,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을 경매에 의했을 때,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소유인일 때, 전부 해당이 된다. 그래서 46페이지에 꼭 알아야 될 법정지상권 사례. 예, 가나 다라 있죠. 네 가지 중에, 자, 가번을 보시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어도 성립. 미등기 무허가 건물. 자, 아까는 A가 다 소유자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등기가 돼 있어. 이거는 미등기야, 미등기. 이런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아파트 같은 거 칠 때. 상가 큰 거 칠 때 보면. 처음에 이제 A의 소유자일 경우, 누군가 한 명의 소유자거나 어떤 조합이거나 어떤 회사거나 그러죠, 통상.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고 나면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건물이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가면 또 1, 2층을 담보로 해서 3층 대출을 받아서 3층이 올라가고 4층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야. 아파트든 뭐 상가든 큰 건물을 보면 이런 식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건물들을 많이 지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죠. 부도가 난 회사 많이 봤죠. 광주에도 저기 농성동에 가면 그 건물 짓다가 망한 거 있잖아. 그것도 어디 있더라? 예전에 저 옥천현상 근처에도 뭐 있었고,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면 보면. 건물이 올라가다가 망한 거 있어. 그러죠? 대주 뭐 부도 났을 때도 뭐 그런 적도 있고, 많죠? 그럴 경우, 미등기 건물이잖아. 그런데도 뭐가 된다고? 성립이 된다. 저당권,
가등기 담보, 아까 담보 가등기죠. 매도 담보, 뭐 양도 담보 등 담보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다면 건물이 설사 미등기 무효하더라도 법정 이상은 성립한다. 어찌됐든 담보권 이거에 의해서 담보권이 설정이 됐어. 저당이든 뭐든. 예? 그 경우에 이미 이거는 지금 담보권이 시행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됐을 때, 동시에 존재됐을 때도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 건물이 부도가 나서 건물이 짓다만 거니까 아니죠. 이게 4번의 또 경우거든요. 라번. 토지의 건물이 무슨 경우일까요? 건축 중일 경우. 짓다가 미등기 다 지었는데 등기를 못해서 부도가 나서 등기를 못했을 때도 그러는데 건축 중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 같은 건 조금 더 예를 들으시면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는 보면 이렇습니다. 땅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옛날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지붕이 됐냐면 여기 분할돼 있어 다. 그렇겠죠? 굉장히 분할되어 있는 많은 토지를 누군가 건설회사든 어떤 시행사든 어떤 사에서 이걸 전부 사들여요. 그래서 방금과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야. 건물이 올라가. 근데 올라가고 있다가 다 올라갔어. 건물이 다 지어졌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5층 아파트다. 다 지어졌는데 이렇게 분할된 지번을 여기 아파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동 몇 번지라고. 이게 예를 들어 101번지부터 뭐 300번지까지 있다. 그러면 아파트 주소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 풍암동 100번지라고 하나로 되죠? 주소가 하나로 되잖아. 그거는 뭐냐면 이 분할된 주소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 작업이 한 1년씩 걸려. 2년씩도 걸리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고 나면 이게 바로 또 등기가 안 돼요. 이런 어떤 서류적으로 복잡한 과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네? 그건 뭐야? 이 건물이 미등기가 나요. 미등기가 돼버려.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 근데 이런 경우일 때도 미등기일 때 또 뭐가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건물을 짓고 있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도 뭐가 된다? 법정지상권이 라에 보시면 성립이 된다. 자,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땅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근데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 중이었고 짓고 있을 때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의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 자, 이게 정말 또 법이 애매한 게, 자, 건물, 사회 통념상 이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자, 터파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건물이에요? 아니면, 터파기하고 1층에 올라갔어. 이 건물일까? 2층에 올라갔어. 3층 이렇게 급부집 세우다 말았어. 이럴 경우라도 뭐다? 이럴 경우라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엠만 하면 된다. 말뚝만 박아두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뚝만 박아놓고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그런데도 이제 경매로 나오죠. 왜냐하면 경매에 나온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채권 채무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 나오는 건데. 지상권 성립 여부니 다음에 이제 유치권 하면 더 웃겨.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하면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려고 사람들이. 유찰이 많이 돼. 지금의 경우를 보면.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알아둬야 할 법정 지상권 사례. 이거는 가하고 라만 보시면 돼요. 나나 다는 사실 큰 저기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 나를 보시면 토지 주인이 직접 축종 미등기 건물인 경우 같은 말이야. 토지 주인이 집을 지어놓고 등기를 안 해놓은 거야. 등기 안 해놓고 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무허가로 산 사람들. 다음은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수한 후 대지 소유권이 변동돼. 미등기 건물인데도 누가 사는 사람들 있어 보면. 그 양도를 했어.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변동했을 때, 바뀌었을 때, 그럴 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보신 거고, 자, 48페이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보고. 법정지상권의 처리, 그죠?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상권이 예상되는 물건은 응찰자가 많지 않아서 낮은 금액까지 떨어진다. 그러겠죠? 법정지상권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건물에 제한을 받게 되어 이용하거나 처분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좋게 보면 토지를 낮게 받아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받을 수도 있고 추후에 좋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시행된다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겠죠?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하되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금 순환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쭉 읽어보시고 그 말인 즉슨 이제 법정지상권을 운용하는 방법이 있겠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특수물건은 대체로 뭐다? 쓰레기라고 했죠? 쓰레기. 뭐 도로로 따지면 먼 길이다? 편도 1차선 도로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안 좋다. 그런데도 아유 저는 그래도 굳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운영 방법이란 게 그래도 법정지상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떤 역학관계인데 법정지상권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겠네요. 조건. 첫 번째 돈이 많으면 돼요. 돈이. 자기가 가진 돈이 많으면 돼. 가진 돈이 많으면.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나는 초장기로 갈 계획이다. 나는 원래부터 땅 욕심이 많고 나는 가진 돈도 많고 이걸 아주 막 10년씩 갖고 갈 생각이다 하면 돼요. 하실 수가 있어. 여러분 해당 사항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아. 재개발. 그래서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가 보여. 좋은 조건이. 그렇다면 또 하셔도 돼요. 재개발. 금방 될 것 같아. 뭐, 계림동 저쪽 어디 뭐 이런데 금방 될 것 같잖아. 그게 20년 됐지만. 그죠? 학동이 개발된다고 했다가 개발이 이제 막 그 현대아파트 짓는 게 거기 한 20년 됐어요. 그죠? 20년 넘었나? 그러면 가능하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왜?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아니, 선생님 왜요? 돈이 제가 많아야 된다겠죠?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이유죠. 돈이 많으면 되는데 그 말은, 즉, 반대로. 뭐가 안 된다? 대출이 안 돼. 법정지상권 딱 나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문제겠죠.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내 돈이 많이 들어가네. 예를 들어 한 5천 투자해서 5천 아니면 8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이 들어가는 거지. 그 수익은 3천으로 다운이 되는 거고. 그 말은 그건 뭐다?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법정 지상권 딱 있으면 이게 팔리지가 않네. 매매가 안 된다. 매매가 안 된다는 것 뭐다? 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안 팔려. 저런 데는 또. 법정 지상권 있으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봐봐. 내 땅, 내가 이 땅을 매입을 했어. 근데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이 있어. 그죠? 이게 법정 지상권이랬잖아. 근데 이렇게 된 걸 누구한테 팔려면 팔려요? 팔릴까요? 안 팔리지. 이렇게 된 땅에 은행에서 대출해 주시오 하면 대출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왜 거기는 이게 두 분이 달라요? 대출해 주는 이유, 해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동일인의 소유일 때. 나는 땅만 가지고, 땅만 담보로 해 주시오. 건물만 담보로 해 주시오. 그럴 수 있겠죠. 은행하고 잘 안다면. 근데 지금 달라. 소유주가 서로. 그러면 당연히 매매도 안 될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겠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 돈이 많으면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되고, 조금 있다가라도 뭐가 되면 된다? 개발의 호재가 있으면 된다. 그죠? 개발의 호재가 있으면 된다. 자, 그래서, 토지가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운용 사례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 토지 이용이 그런데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저걸 빼고도 좀 이용할 땅이 좀 많이 있어. 건물이 조그맣게 지어져가지고. 그런다면 가능하기도 하겠네.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 되겠네, 치료. 저 땅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이따 그 예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개발의 호재가 있어서 땅이, 지가가 상승하면 괜찮겠네. 그죠? 땅값이 좀 올라간다면. 네 번째, 지가가 상승한다는 건 또 뭐죠? 방금 말씀한 것처럼, 드린 것처럼 개발에 호재가 있으면 된다. 아니면 이 건물을 내가 매입하면 되겠네. 매입을 해서 같이 팔면 되겠죠. A, B일 때 안 팔리지만 A일 때는 팔릴 거 아니에요. 대출도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경우에 하셔야 돼요. 그 말은 곧 뭐야? 자, 요거 빼고, 요거 빼면, 건물을 매입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지. 해당 사항이 사실은 극히 없다. 일반적인 사람한테. 그 땅의 그 주인이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놨어도 땅을 몇 차를 받으면 그 땅 주인한테 건물값을 줘야 된다는데. 그렇죠. 법정 지상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땅 주인한테 나가라면 나가랄까요? 안 나간다. 안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치료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소송을 해야 된다. 치료 소송. 그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게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 했어요? 쓰레기 물건이고 국도로 따지면 뭐다? 편도 1차선 도로다. 잘 안 탈라고 하잖아요. 요즘 편도 1차선 도로 있으면 누가 타려고 그래? 자기가 아는 길이고 어디 가야 되면 모를까.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 협회에서 직접 했던 물건이에요. 직접 했던 물건이고, 이런 경우에는 돼, 이런 경우에는. 저기, 서울에 수유리 아시죠? 수유리. 수유리 그 번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딸린 집이죠. 거기가, 저도 이 정확히는 잘 몰라요, 거리는. 가보진 않았으니까. 지도로만 봤어. 여기가 이제 수유역이야, 수유역. 그리고 이 집이, 이게 지금 큰 길가인데, 수유역인가 큰 길이겠죠? 큰 길가에서 한 10m 정도만 들어오면 있는 이 집이었어. 이 집이었고, 이 주변이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막 재건축되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그런 거에 나온 거였어. 이게 공매 사건이었어, 공매 사건이었고, 이때 이게 감정가가 1억 3,600이었어요, 1억 3,600. 감정가가 1억 3,600이고, 최저가가 그때 6,800 정도. 그러게 됐어요. 여기에 땅이 28평 정도. 28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이런 땅에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허물어질 것 같은 집이었을까요? 띠까번쩍한 집이었을까요? 네? 좋은 집? 아까 조건을 제가 뭐라고 들었지? 약간 허물어질 것 같은 집. 일부러 그림도 비슷하게 그랬어. 허물어질 것 같은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자, 그 당시에 낙찰을 8,577만 원 해봤어. 8,577, 공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자, 공매로 낙찰 받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을 명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는 뭐가 있다? 곤충이 하나 있다겠지. 뭐? 인도명령. 인도명령에 대한 제도가 있어. 쫓아낼 수가 있지만, 공매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송을 해야 돼. 이 집에 뭔 미숙신가, 뭔숙신가, 뭐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이 집 주변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아파트 막 짓고 있고, 한쪽은. 이 집 주변이, 여기 상무지구처럼 막 쭉쭉 올라간 건물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계림동이나 학동 저쪽처럼 1층 단층에 막 쓰러져간 집들이 많았을까요? 그죠? 재개발이 곧 될 것 같은데. 화름한데. 아니, 서울에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주변이 다 곧 쓰러져 가서 곧 막 재개발 될 거지. 저게 DJ 때 했던 거거든요. DJ 때. 그죠? 그런 집에 여기에 평당 시세가 1,200이에요. 1,200. 평당 시세가. 근데 이거는 1억 3,600이니까 얼마예요? 28평 나누면 1억 4천 나눠도 계속 나오죠. 낙찰이 8,570이었으니까 감정가 대비에 얼마요? 얼마 안 되죠. 이 시세 차익은 얼마 안 됐지만 자, 시세가 그때 아주 보수적으로 해봐. 시세를 800 잡았어. 800 평당. 옆에서는 1,200에 나가고 있어. 아파트 진데가.
근데 시세를 보수적으로 800에 잡았을 때 이때도 금액이 2억 2천이었어요. 자, 어때요? 곧 쓰러져 갈 것 같고 곧 막 재개발할 것 같은데 집 다 쓰러져 가. 그런 집에 조사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이건데 시세가 이렇게 돼서 시세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억 2천. 시세를 그 당시 했던 게 1억 아니 2,200으로 잡으면 3억이 넘어가. 그죠? 3억이 넘어가는 거였어. 팔 수 있다면, 판다면. 근데 8,500에 잡았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시세 800일 때 얼마예요? 차익이 거의 1억 7천 나죠? 1억 7천 이상 차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개인으로 잡았지만 저희는 이제 법인으로 잡은 거니까 법인세만 물면 돼. 그러다 보니까 곧 팔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괜찮죠? 그렇다면 자, 이 집 주인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죠? 이 집 주인만. 그래서 집 주인하고 이야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미숙신가 누구 이름 모르겠는데 이 집이 얼마? 4,500? 건물의 감정이 800이에요. 건물 감정이 800만 원 나왔던 집이에요. 800만 원. 그러니까 알겠죠? 감정가 1억 3,600인데 건물이 800 나왔던 집이니까 알겠죠? 심란한 집이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가는 조건으로 이걸 달래. 1억을. 자기 집 다 해봐야 얼마,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협회에서 요거 조건은, 야, 2천 준다고 하면 해봐. 그래서 2천 준다고 하면 나갈 것 같았거든. 근데 2천 준다고 하면 안 돼. 뭐 하래? 싫대. 무조건 1억을 주세요. 그래.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억을 주라니까 말이 안 되겠죠. 야, 그럼 냅둬. 그래서 저희가 했던 두 번째 방법이 뭐였을까요?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잖아. 뭐 한다고? 지료 소송. 이 소송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법정 지상권을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대신 그 전에 요구되는 조건이 뭐다? 상무지구처럼 쭉쭉 뻗은, 수원지구처럼 쭉쭉 뻗은 좋은 동네예요. 계운동이나 학동처럼 저기한 동네, 이거 녹음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동네예요. 아무튼. 다 좀 허름하고 단층에 쓰러져가는 집이고 재개발이 곧 될 것 같은 그런 데겠죠? 그런 조건이 됐는데. 그런 데였어. 그러다가 뭐였어요? 여기서 700m인가 밖에 안 돼. 거리가. 수유역에서. 서울에서 700m면 뭐예요? 뭐라 하죠? 그거를 역세권. 그죠? 역세권. 역세권이란 건 뭐야? 땅값이 올라. 게다가 옆에서 뭐라고 있어? 아파트를 짓고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곧 될 것 같은 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안 봐. 나 이거 안 본 거야. 하고 넘어가. 근데 우리는,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조사를 들어가본 거죠. 그래서 지뢰소송을 6개월인가 했어요, 6개월. 6개월간 거치고 우리가 얼마 알고 냈더라? 12%를 주라 했어, 12%. 800에 대한 12%. 2억 2천에 대한 12%니까 얼마예요? 2억 2,200만 원이잖아. 그죠? 10%. 일부 이자를 달라고 했으니까. 10%를 했으니까 1년에 얼마예요? 2,200을 주라는 거야. 2,200을 12로 나누면 어때요? 10으로만 나눠도 220이죠?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220만 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한 거고, 결과는 월 45만 원 정도 내라고 그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에 사는 근무한 아줌마 아저씨가 있었는데
둘이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지방으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번다는 그런 그때 얘기가 있었어. 열심히. 자, 그러면 차라리 2천이나 한 3천 받고 나가면 될 걸. 이 돈 내려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치료소송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또 달라져. 아직 그때 했는가, 그 뒤는 저도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서 지가가 뭐 한다면 상승하겠죠. 땅값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이때는 800 잡아서 2200이었는데 100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2억 8천이잖아. 그러다면 또 금액이 올라가겠네요. 죽이는 방법은 다양해. 저런 사람들을. 하지만 저런 어떤 아까 말했던 모델이 이루어져야겠죠?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저게 해결이 힘들다. 아시겠죠? 협회에서 했던 이런 건이 하나 있을 거요. 지금 다 끝났죠. 이게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서고 하면서 저기가 뭐 완전 재개발은 안 됐지만 일부는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그런 거 이제 금액 말하면 여러분들 놀라보니까 투자 금액 대비 뭐 이러면 저기 투자됐던 것이 이게 낙찰가 8,500원 있잖아요. 그 이전비 저거 다 해서 한 9,000 뭐 1, 200인가 들어갔어요. 9,000 이짝 저짝. 그리고 얼마 만에 번 게 얼마? 이게 한 5년 만에 벌었던가? 3억 이상 했으니까 거의 2억 이상이죠. 5년에 2억 벌 수 있을까요? 100만 원씩 저축하면은 몇 개월인지 아시죠? 100만 원씩 2억 벌려면 200개월 해야 돼, 200개월. 200개월 모아야 돼, 200개월. 그죠? 이게 어떤 게 빠른 건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셔야 되고, 경매를 잘 배워놓으면 좋은 게 저런 것들이죠. 자기의 원금이 보장되면서 스피드가 빠른 거지. 5년에 2억? 작게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건 크게 말하면 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저런 사례도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산인데요. 부산의 단독주택이야. 이거는 이제 저희 경매 성공 사례를 까발려주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그 책을 보셔도 돼요. 부산에는 단독주택인데, 이게 집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겨요. 약간 경사진데 있죠? 경사진데 이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 1층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약간 2층도 아니고 뭐 좀 이상한 2층 집이었는데, 이쪽에서 보면, 집을 잘못 그렸다. 이렇게 돼가지고, 꼭 이쪽에서 보면 1층이 없는 것 같고, 요 위에가 1층처럼 보이는 그런 집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2층 집, 여기서 보면 1층 집, 이런 데였어요. 평수도 굉장히 작아요. 저거 접을 때 협회장님 생각이, 그때 협회장님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내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아예 돈을 묻어두고, 내 딸애가 대학 갈 때, 뭐 대학 등록금을 좀 보태거나, 아니면 시집 갈 때, 저거 팔아서 시집 자금으로 조금 보태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투자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몇 년 이상 본 거예요? 10몇 년. 10년 이상을 본 거예요. 그렇게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평수가 10평이에요, 10평. 땅, 대지 평수가 10평. 작죠? 굉장히 작은 거야. 그래서 감정가가, 이건 이제 경매사건이에요, 경매사건이고. 감정가가 2,400만 원.
2,400이고 그때 이게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있다고 해서 500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최저가. 근데 여기에 이제 부산이었고, 부산에 여기 이제 시세를 그때 그 당시 조사해 보니까 시세가 한 3,000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예요? 한 30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낙찰을 650만 원에 봤어요, 650만 원. 최저가 500일 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 딸이 커서 나중에 뭐 할 때 조금 버텨볼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십몇 년을 둘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650명 정도는 묻어놔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진행한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위치가 뭐 큰 길과 뭐 얼마 700m인가 뭐 800m 내에 있었고, 낙찰을 이렇게 받고 뭐 돈 더 들어간 게 700 이쪽 저쪽에 있다고 이전비까지 해서 집이고 주택이고 하니까 굉장히 쌌는데, 이 집은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집이 이렇게 허름하고 쓰러져 간다겠죠. 근데 2층이 2층 같지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이 됐다 하길래 그래가지고 야 잔금 언제 처리해 직원들한테 해놓고 잊어먹고 있었어. 잊어먹고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 부산지사가 아닌 그 전에 또 지사가 한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부산지사에 한번 내려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어. 내려간 짐에 한번 보자 하고 이 사람의 원래 주인을 찾아갔더니 없어. 주인은 없고 세배운 열람의 그 형제를 어떻게 찾게 됐는데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한테 이제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A4지로 붙여놓고 하죠. 여기 치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치료 문제로 상담을 좀 하고 싶으니 연락을 주세요 하고 연락처 적고 이렇게 다 놔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란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야. 바로 다음 날. 저희 형 건도, 형은 지금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고요. 거기 뭐 치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야. 예, 그 좀 치료 때문에 치료 좀 받아보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치료고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집 그대로 가져가세요. 예? 왜 집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집이 다 쓰러져 간다겠죠. 다 흐름하고. 근데 저 사람은 저 집에 지뢰 물까봐 걱정인 거야. 이 동생은. 그 말은 곧 뭐야? 법적인 지식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인 거야. 잘 몰라.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을 통째로 가져가래. 그러면 그걸 정말로 말로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 확답을 해줄 수 있겠소?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겠소? 해가지고 다음날 만나가지고 소유권에 대해서 처리하고 수고비조로 조금 주고 그러고 끝내서래요. 진짜 희한하죠. 근데 이런 희한한 물건도 여러분도 만나보실 수도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변에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꽤 된 거니까. 이게 이제 큰 길이면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집이었는데 아까 길이 이런다 했죠.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된 그런 집이었는데 이 주변이 다 그래. 단층에 쓰러져 가고 막 무허가 건물 같이 보이는 집도 많고 슬레이트 집도 많고 그런 집이다 보니까 여기도 괜찮겠다. 근데 돈 들어가는 게 최저가가 500이더라. 금액을 조금만 써볼까 해서 쓴 거야, 사실은. 조금만. 그래서 저 돈은 묻어놔도 어떤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 저 돈 없어도 막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초장기로 들어간 거지. 딸이 아까 뭐라 그랬죠? 대학교 갔을 때, 뭐, 시집 갔을 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넣어놓은 거야. 근데 나중에 저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저 집은, 이 집은 한 5년도 더 갖고 있었어요.
누가 안 사더라고. 근데 최근에 팔렸어요, 최근에. 아무튼 저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 돈이 많거나, 내 돈이 많을 때 투자할 수 있죠. 아니면 초장기 투자. 딸 뭐 할 때까지 십몇 년씩 가질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필요해. 뭐 주변이 어떤다? 그 집 자체도 허름한 집. 허름하다는 거는 그 집만 허름하면 다행히 안 좋겠죠. 주변이 다 흐름해야지. 재개발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런 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봤지? 재개발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아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옆이었죠. 역세권, 초역세권. 그것은 땅이 지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나도 저거 듣고 저거 찾아봐서 꼭 해야지 라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거는 쓰레기 음식이구나. 도로로 치면 편도 1차선 도로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가요? 전자도 생각이 나네요. 전자를 생각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전자가 생각이 난 것은 남이 이렇게 했다니까 나도 혹시. 하지만 그 남은 전제 조건이 고수가 돼야 됩니다. 경매의 고수일 때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는 고수가 아닌데 그러면 아닌데도 많아. 지금 현재 물건 중에 그냥 저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등기부하고 임대차 분석만 하고도 내가 투자 대비 수익을 뺄 수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쪽을 기왕이면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임대차 분석, 등기부 볼 줄 아는 법, 세대원 열람해서 짝짝 해서 날짜 조정해서 이렇게 돈 안 물어도 되구나. 이런 분석만도 잘 못하고 있는 형편에 법정지상권. 남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좋아 보인 거야. 중요한 건 본인의 실력이 찼을 때는 하셔도 된다. 그러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이제 유치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유치권 하면서 또 사례를 또 많이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